안녕하십니까.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. 2월 25일 날, 그러니까 엊그제 화요일 날 제가 서울구치소를 갔다 왔습니다. 이번에 제가 쓴 책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2권을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서울구치소로 찾아갔습니다. 이 책 전달에 실패했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제가 1권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을 출간했을 때는 제가 서울구치소 쪽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구치소를 통해서 책을 전달했고,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잘 전달되었다는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. 작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제가 전달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만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예.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바뀌었느냐?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서 밖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책을 넣어줄 수가 있었는데, 지금은 그게 안 되고, 지금은 수용자들이 직접 필요한 책은 구매해, 책을 사가지고 봐라,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규정이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? 그래서 서울구치소하고 제가 1시간 정도 좀 실랑이를 했습니다. 근데 결국 안 된다 하니까 결국 저도 철수를 하고 말았는데, 화요일 날 서울구치소를 가보니까 굉장히 썰렁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우한 코로나, 이 코로나 때문에 일단 수용자들의 면회는 완전히 금지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분들은 어느 누구도 지금 면회를 못합니다. 변호사 접견은 가능하지만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우한 코로나 이게 전파 가능성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들도 접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변호사 접견도 지금 상당히 줄어든 그런 편입니다. 그리고 가보니까 서울구치소 바로 정문 앞에 그래도 태극기 국민들이 천막도 설치해놨고 나름대로 피켓도 걸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다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. 겨우 이제 천막 하나 남아있고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던데, 여기에다 또 보도블록, 그것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통행도 굉장히 불편해요. 사람도 없고 태극기 흔적도 없고 아주 설렁합니다. 물론 우한 코로나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것보다도 서울구치소에 계시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기록을 정리한 이 책 한 권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이 저는 참 무거웠습니다. 이 대한민국 이 분위기가. 대신에 저는 2월 25일 날, 그러니까 화요일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다가 정보 공개를 제가 청구를 했습니다. 정보 공개. 내용이 뭐냐? 그러니까 2020년 1월 6일에 제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요청서, 그걸 제가 제출하고 접수가 되었습니다. 1월 6일 날 접수가 됐는데 지금 며칠입니까? 지금 2월 28일이에요.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. 2달 다 돼갑니다.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? 그 결과를 알려달라. 검찰이 안 알려주니까.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제가 청구를 한 겁니다. 그 정보 공개에서 제가 딱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. 3가지를. 첫째 하나는 뭐냐? 담당 검사.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, 담당 검사가 제가 접수한 형집행정지 요청서에 대해서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, 하기로 했느냐 안 하기로 했느냐, 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, 그거를 일단 밝혀달라. 두 번째,
결정을 했다면은 그 결정의 결과가 뭐냐? 형 집행을 정지하겠다는 거냐, 말겠다는 거냐? 그리고 그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? 그 이유를 밝혀달라. 무엇보다도 형 집행 정지를 불허했다. 검찰이 불허했다면은 그 불허한 사유, 이런 이유로 불허한다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하는 걸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. 세 번째, 만약에 담당 검사가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막 갖고만 있다면은 왜 결정을 못 하느냐, 그 이유를 밝혀주고, 그리고 대충 언제쯤 결정이 될 것인지 그 시기를 밝혀달라. 이 세 가지 제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. 2월 25일에 이제 제가 이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. 이 법률에 근거해서 제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청구를 하고 거의 한 10일 안에, 늦어도 20일 안에는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형 집행 정지를 하기로 했다, 아니면 불허하기로 했다 하는 결과를 알려주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만약에 검찰에서 좋다, 형 집행 정지,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 요청 불허한다. 좋습니다. 불허할 수 있어요. 검찰이 거의 뭐 90% 이상 불허할 거예요. 불허 사유를 밝혀라 이거예요. 불허한 사유. 검찰이 아니 우리가 뭐 우종창적 개인한테 왜 밝히느냐 할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심판입니다. 행정심판. 정보 공개를 해달라는 그 행정심판을 제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. 행정심판, 이건 뭐 서류재판이에요. 자, 저는 이런 이유로 청구를 했고, 검찰은 그 불허한 사유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. 그 사유를 공개해야 된다.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사유를 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서류로 제출하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, 아, 이건 검찰이 공개를 해야 된다. 왜 불허했는지, 왜 박근혜 대통령을 형 집행 정지를 안 하게 됐는지, 그 이유가 뭔지는 온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. 그거 공개해라.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, 그게 행정심판이 만약 안 되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행정소송입니다. 행정소송은 법원에다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. 그건 뭐 소송 비용이 들고 합니다. 그건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, 그래서 이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거의 3월 한 중순쯤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. 자,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3월 25일부터 열립니다.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판이 3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정보 공개도 청구했고, 그리고 이게 만약 안 될 경우 행정심판도 청구하더라도 3월 25일 전에는 대충의 결과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행정소송에 들어가겠지만은 3월 25일부터 본격적인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,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거나 불구속 상태로 놓으시는 거, 저는 그걸 원합니다. 그리고 지금 검찰이 가만히 있는데 촉구를 해야죠. 우리도 손 놓고 검찰 처분만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? 우리가 법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면서 따져야죠. 그래서 3월 25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라는 이 결과가 나오기를 제가 기대를 하면서 지금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솔직히 저도 결과는 잘 모릅니다. 모르지만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저를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